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동이라뇨?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군부를 떼오던 계엄 준비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내 이 계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계엄령 의혹을 이렇게 갑자기 확산시키는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치를 조금만 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탈당하시겠습니까? 못해요. 네.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저는 지금의 야당이 제기하는 이 정도의 어떤 계엄에 대한 우려가 저는 네.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어쨌든 뭐 방첩사령관, 그 777 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 만약에 계엄이 발령이 되면 어떤 합동수사본부장이 갖는 어떤 요직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임 경호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신 분도 또 대통령의 어떤 고등학교 후배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탄핵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없다고 했지만 또 이런 문건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야당에서도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 지적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일이 날까 봐 걱정돼서 지금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라는 게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민주당 패널 분들은 저 정도 선상에서뿐이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속마음으로는 왜 이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21세기에서 계엄령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 대한민국 군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선정성동하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시키는 작업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라는 이 단어가 들어왔었을 때 계엄이라든지 검찰 독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악마화시키는 작업인데 이 악마는 왜 시키느냐?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는 법적 판단은 피하지 못할 것 같으니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라는 이 작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우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기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대표 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계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하나만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인도 방문하면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해서요. 이게 무려 약 26명 정도의 특별 이 수사팀들을 조사해서 105일간 수사를 했어요. 근데 200명을 수사했습니다. 200명 넘게. 단 한 명도 기소를 제대로 못했던 건이에요. 그리고 이 문서가요. 어디 비밀리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문서들이 보관되는 국가 문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저장되어 있던 서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밀 문서나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숨겨뒀던 문건들이 아니다라는 공개된 문서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자꾸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된 것이 두 번의 군사 쿠데타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군인들이 이 정권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거에 대한 잘잘못 사법 처리까지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계엄으로 집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 질서를 통한 이 법치가 운영되는 나라라는 것이 20년, 30년 동안 지금 증명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민주주의 운영에 대해서 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한 당사자이고 원내 과반이 훌쩍 넘는 정당에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어떤 불안한 심리만으로 그 계엄을 얘기한다. 그래서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해서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될 말을 스스로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권에서는 뭔가 이게 색깔 입히기, 뭐 말하자면 프레임 씌우기의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연일 계엄 준비설 공세에 나서면서 대통령실은 그렇다면 뚜렷한 근거를 대봐라 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된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정황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공개할 수가 없죠. 예.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자, 이렇게 근거를 대라라고 주장을 하자 정성호 의원은요, 정치인이 이런 정도 얘기도 못하냐? 라면서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나섰습니다. 계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들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왜 못합니까? 본인들이 아니고 준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발끈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지라고 약간 좀 한 발 빼는 느낌도 들긴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거를 대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제보도 있고 뭐 몇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밖으로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네.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계엄 얘기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네. 뭐 민주당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의 지적도 저는 뭐 의견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계엄까지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오셨던 어떤 반국가 세력과의 어떤 투쟁 또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 반국가 세력이 뭐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은 그런 근거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받고 잡아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잡아가야겠죠. 근데 그것과 네. 별개로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썼을 땐 결국에 어떤 특정 야당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는 근거는 그렇다면 무엇이며 네.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수없이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셨던 일들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뭐 안보실장의 인사, 국방장관의 교체 이런 것들이 뭐 미 대선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군 출신들로 이렇게 깔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비상식적인 언행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경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다, 우려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한 것 치고는 글쎄요. 그런 우려를 하기에는 꼭 계엄 같은 거 말고도 다른 민생과 관련되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사안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의료 네. 대란부터 해서.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야당의 지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또 네.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간에서는 워낙에 이제 탄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탄핵이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과거 2017년도에 있었던 문건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이에 관련해서 기무사의 어쨌든 5처장하고 610 부대장이요. 2심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고 숨기려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두고 민주당은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민주당은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그 계엄 대비 문건이라는 것, 그걸 지금 꺼내 들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들어보시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계엄 준비가 됐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문건이 지금 정부하고 관계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상관없이라도 유사점이 있다. 뭐 이런 판단들,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여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 의혹들과 우려의 목소리를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현실에서 계엄 준비 뭐 이런 게 지금 가능히 한 건지, 아까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가능하죠. 대통령에게 그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자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계엄은. 예를 들어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험 사항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치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형태의 계엄이 아니라 만에 하나 북의 도발이 일어난다든지 사회에 정말로 이 치안이 필요한 사항들이, 치안이 강력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하면 이것 역시도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한 권리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사적 행위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네.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까 이렇게 그 실형을 받은 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직권남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당시에 주장했던 내란죄 등이 전혀 아니다. 이로 인해서 기소당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다. 200명 넘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21세기에 국민들과 군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군인들이 이거 통제 따르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계엄을 하는 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의 가반이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제하게 돼 있는 게 계엄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뒤 정말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의 악마화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일종의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지층 결집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다. 선동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야당의 무모한 공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